오늘은 가족 단위로 여행 가는 날이에요. 그죠? 어제, 오늘, 내일까지. 우리가 요즘 이제 손님들이, 손님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어떤 말을 해도 대표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소금 문제예요. 우리 몸의 피는 바닷물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사는 고기는 암이 없어요. 민물에 사는 고기는요, 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인간 생명에 꼭 필요한 것이 햇빛, 공기, 물, 음식, 소금. 이건 절대 안 없어져요. 우리가 식당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말씀 많이 써요. 가식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무덤이 그를 향해 3배나 큰 입을 벌릴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가식하지 마라. 또 저녁 먹지 마라. 이런 걸 해놨지만은 제일 크게 붙여놓은 게 뭔가 하면 소금 좀 잘 먹으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곡식과 소금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소금만 그냥 먹어가지고는 갈증이 가시가 나요. 그래서 칼륨이 많은 이제 채소나 과일 이런 걸 좀 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지 제일 좋은 거는 말린 채소나 또 아니면 익힌 채소를 갖다가 요리할 때 소금을 좀 간간하게 해서, 지금이 덥잖아요. 찌개 같은 거 한 그릇씩 꼭 먹어줘야 돼요. 우리 몸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핵심을 딱 찍어줘야 돼, 그죠? 그 핵심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일어나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언제나 간이 안 좋든 갑상선이 문제든 암이 왔든 다른 데 좀 신경 덜 쓰고 어디에다 초점 맞춰야 될까요? 피에다 이렇게 딱 초점 맞춰야 돼요.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든 무슨 병이 생겼든 어디가 고장 났든 피가 가서 고쳐요. 이제 당뇨가 걸려오셨는데, 당뇨로 인해 가지고 먹은 음식의 당을 간에서 저장하고, 이제 이 다리 있죠, 다리, 신다리 근육에 농축된 글리코겐 상태로 당을 저장해놔요. 그러니까 그 이상 당이 계속 들어오면은 이 당이 혈액 속을 다녀요. 그럼 우리가 설탕물이 끈적합니까? 끈적하지요. 이제 설탕은 성분이 탄소입니다. 농축 탄소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탄수화물이지, 그죠?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합된 곡식을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질소 비율 알죠? 질소가 더 하나 결합이 되면 단백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먹었을 때 씹으면 달아지죠. 이게 말로 그대로 이제 당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설탕도 탄소가 주성분입니다. 곡식도 탄소가 주성분이고. 근데 설탕이 더 농축이 되면 뭐가 될까요? 지방이 돼요. 지방도 농축탄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낙타는 말이죠. 오늘 목 탄다고 막 하셨는데 물을 안 먹고 일주일도 가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낙타가 일주일씩 이렇게 물을 안 마시고 열흘 가까이 여행할 때 음식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이 낙타는 마른 풀을 주로 먹어요. 그죠? 마른 풀을 이렇게 먹지만은 그 섬유질 속에 있는 탄소를 지방으로 바꿔가지고 낙타 등에 이 혹이 있어요. 이게 전부 지방 덩어리들, 그걸 육봉이라고 합니다. 육봉. 가장 농축된 탄소인 지방으로 이렇게 딱 저장해 놨다가 에너지로 뺐어요. 밥을 먹어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지방을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가 2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이제 등에 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가다 보면은 자동차 뒤에 마우라 이렇게 물이 뚝뚝뚝 떨어지죠. 이 엔진 속에 휘발유하고 산소가 들어가서 완전히 연소되면은 거기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요. 낙타는 위가 2개예요. 하나는 밥 소화시키는 물, 하나는 물을 저장하는 물. 그래서 이 낙타가 갈 때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쓸 때 나오는 물을 또 거기다 저장을 해요. 이 구조가 먹지 않고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몸에는 육봉이 없잖아요. 낙타처럼. 이렇게 먹은 음식이 과잉이 되고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안 쓰면은 이게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막을까요? 혈관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팔이나 다리, 발가락 이쪽에 모세혈관이 기름기에 의해서 막혀버립니다. 피가 못 가지요. 피가 안 가면은 거기에 생명력이 안 가기 때문에 균이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이 죽어서 썩어요. 그래서 당뇨가 심하면 처음에는 하다 안 되면 발가락 자르고 그 다음에 어디 자르고 무릎도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당뇨는 당뇨보다도 뭐가 위험해요? 이 합병증이 제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결국은 먹기는 먹는데 에너지를 안 태우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일하기 싫으면 뭐도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 일 많이 하세요? 노인들 요즘?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계속 먹으니까 그게 에너지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바꿔서 자꾸 혈관 막으니까 눈의 혈관도 막혀서 백내장 오고 뇌의 혈관이 막히면 치매도 오고 사지의 혈관이 막히면 이렇게 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오죽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건강에 대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은 네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 어디에 땀이 흘러요? 이마에 땀 흐를 정도로 좀 움직여요. 요새는 땀 날만 하면 뭐 틀어버려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버리잖아요. 이게 심각해져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정신없이 좀 움직여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나는데 요즘 사람들은 나 돈 줄 테니까 내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나을 수 있는 약을 주세요. 그러거든. 세상에 그런 약은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처럼 세상에 그런 약은 없다고. 그래서 어쨌든 저 옛날에 저 방태산 화타라고 그분이 책을 썼죠. 그 책 제목이 뭔지 알지요? 그분 책 보면 뭐 암 환자가 뭐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어요. 에? 근데 그분이 그 책 제목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누가 썼든 누가 말했든 그 명언은 명언이에요. 진리라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게으름이란 병 때문에 몸이 녹슬어서 망가지는 녹슬어서.
따라서 없어지는 게 낫겠어요? 녹슬어서 부식되는 게 좋겠어요? 움직여야 돼요. 그걸 요 전에도 이제 한 분이 왔다 가셨어요. 당뇨인데 사람들은 볶음국수하고 떡을 먹으면 당뇨가 좋아질 줄 알고 이것만 많이 먹는데 당이 더 올라요. 곡식도 탄소고 떡도 탄소 위주 아닙니까? 그죠? 탄수화물, 당이 올라가요. 이거는 곡식을 먹어서 당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저녁을 충분히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굶어서 췌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당뇨가 있으시면 첫째 할 일이 고사리 같은 거, 시래기, 뭐 취나물, 이거 말린 나물들 많이 파잖아요. 값도 싸고. 그런 게 불렸다가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좀 잡숴요. 그럼 그건 섬유질이라서 스펀지와 같아요. 곡식이나 떡을 먹어도 그 당을 스펀지가 어떻게 될까요? 딱 흡수해 있다가 이게 서서히 흡수하게 몸에 흡수되게 해주니까 당이 그렇게 안 오르겠지, 그죠? 당뇨 환자가 제일 해로운 게 뭡니까? 감자, 고구마, 호박 같은 거 먹어야 돼요. 감자는 그게 전분질이니까, 고전분이니까 먹으면 당이 그냥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그걸 안 먹을 수는 없고 하니까 채소가 질소가 많아서 생채소가 해로운 대신에 말린 거는 말려지는 과정에서 우리 시래기 말려 보셨죠? 무청이나 배추 잎펄이 가을에 금방 추수해가지고요 툭툭 썰어서 배추국이나 무시래기 그 끓여 놓으면 정말 맛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 살아 생거 그 끓여 가지고 삶아 무쳐 놓으면 세상에 제일 맛없는 게 무청 시래기하고 배추 잎펄이 국이에요. 배추국 내 제일 싫어 그래요. 생배추국.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밤낮으로 기온차가 있는 데서 말라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섬유질의 세포질이 밤낮 기온차에 의해서 자꾸 크랙이 가요. 마르면서. 그러면서 그 배추 잎펄이나 시래기 속에 있던 미네랄이 분리돼 나옵니다. 그래서 시래기가 그냥 무청 잎펄이 잘라가지고 삶아 무쳐놓으면 맛이 없는데 이것이 말랐을 때는 그 안에 유산균 생산 물질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미네랄들이 분리돼 나와가지고 아주 새로운 영양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래기를 먹고 나면 삶아가지고 국을 끓이든지 무쳐놓으면 맛이 어때요? 아주 그 구수하고 맛이 있어요. 그건 질소도 다 빠져가지고 뭐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뭐 암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어째 보면은 제일 싸고 제일 흔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내가 당뇨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곡식하고 떡 잡술 때 시래기 같은 거 좀 많이 잡숴버려요. 요즘은 모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두릅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산나물도 이런 거 있으면 좀 삶아 무쳐가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잡숴주면은 당 흡수가 이 스펀지가 딱 물고 있다 서서히 흡수되게 해주니까 당도 그렇게 안 올라가고 또 많이 움직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곡식을 이제 잘 먹으라 그러는 이유는요 우리 몸 안에서 피가 몸을 고치지만은 피의 생명력을 지배하는 것은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은 현미경으로 봐야만 조금 보이지 안 보여요. 우리 몸에 뭐 갑상선도 호르몬을 분비하지만은 이 내분비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서 내 몸의 대사를 피의 생명력을 유지할 호르몬이 아주 미량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일해야 될 표적지에 가서 딱 사인을 주면은 피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 대사를 지배하는 유일한 물질이 미네랄이고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 몇 종류 정도가 있는가 하면은 보통 한 90여 종류 봐요. 근데 그 중에 86종이 바닷물에 있어요. 이 미네랄이라는 게 뭔가 하면 금속입니다.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코발트, 크롬, 우리가 잘 듣도 보도 못한 아주 미량 이온 상태의 금속들이 바닷물에 그렇게 녹아 있어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만이 호르몬 대사가 되게 돼 있어요. 호르몬 대사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호르몬이 생식기능 호르몬이죠. 소 키우는 데 가면 소금 줍니까? 양이고 염소고 약하고 사람이 짐승을 길들이는데 풀 먹는 짐승을 길들이는 데는 거의 다 소금을 가지고 사용해요. 양이고 염소고 소고 소금을 안 먹으면 새끼를 못 낳아요. 뭐가 안 돼서요? 호르몬 대사가 안 돼서.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그 먹거리가 그렇게 많지만은 좋다고 한 음식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어떻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소금이 좋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왜 나쁘다 그럴까요? 짠 게 나쁜 게 아니고 소금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어요. 소금은 염소라는 것과 나트륨이라는 것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염소라는 것이 소독약으로 쓸 수 있는데 상수원에 요만큼만 넣으면 귤의 면민이 다 죽어버려요. 나트륨은 뭔가 하면은 총알 원료 있죠. 화약의 원료가 다 나트륨이에요. 원소 중에서 제일 불완전한 원소고 폭발물이에요. 몸에서 엄청난 열을 내요. 그래서 염소와 나트륨을 분리시키면 염소도 우리 몸에 맹독이고 나트륨도 뭐예요? 맹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두 개의 맹독이 결합이 되면은 전혀 해가 없이 생명을 주는 소금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약과 독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보고 독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몸에 맞춰야 돼. 예를 들면 우리 염산 테러하는 염산 아세요? 우리 몸에 체액이 7.45면 천을 내면 8.3. 염산은 산도가 1돼요. 1. 그 정도면 어떤가 하면은 살에 되면 살이 녹아버려요. 우리 역류성 식도염 압니까? 신물이 올라와서 막 식도가 타버려요. 왜 그럴까요? 염산 테러하는 염산이 그 농도가 위장에 있어요. 이 염산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식도를 타고 올라올 때 위장은 염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나와서 이렇게 딱 싸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식도는 점액이 안 나오니까 이게 위산이 파도를 위로 치면 식도가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그걸 우리가 속쓰림이라 그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염산이 있어야 단백질이고 뭐가 들어갔을 때 그 산에 의해서 균이 살균되겠지, 그죠? 그럼 염산이, 테러하는 염산이 위험하잖아요. 이라크 이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얼굴에다 뭐 봅니까? 염산 뿌려버려요. 테러가. 근데 그것이 아주 그게 독극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위장에서만 항상 있을 때는
내 몸의 약 중에 명약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약, 염산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살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세수할 때 손 씻고 하는 비누 있지요, 비누? 양잿물로 만들지요. 가성소다라는 양잿물은 한국 사람은 양잿물도 공짜면 어떤 거 먹는다 그래요? 큰 놈 먹는다 그러지만 양잿물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손 대면 어떻게 됩니까? 양잿물이? 막 부식이 돼버려요. 그죠? 강알칼이에요. 근데 이 양잿물이 콩기름하고 섞여가지고 굳혀가지고 비누가 되면 해가 없고 몸에 때를 빼줘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제일 문제가 편견입니다.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하나가 해롭다 이러면 그냥 내 몸에 좋고 나쁘고 생각 없이 해롭다 그래요. 군중심리가 어떤 건지 압니까? 이제 이렇게 교실에서 시험을 쳐요. 시험을. 그래가지고 이제 4사람이 짰어요. 5사람인데 4사람이 짰어. 짜고는 이 교실에 불이 나서 막 연기가 들어오게 했어. 짜지 않는 한 사람은 막 불이야 하고 막 호들갑을 떨 거 아니에요. 연기가 났다고. 그러니까 4사람이 공부를 해요. 계속 4사람이 시험지 풀고 있으니까 연기가 꽉 차서 이 사람이 불안해. 그러다가 4사람이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그냥 시험지 풀고 있는 거예요. 그 편견은 대중을 따라가요. 왜 대중을 따라갈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몸에 대한 공부는 생각과 이론에 대한 공부였지 몸에 대한 건 아니에요. 몸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몸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도 그래요. 지금 날은 덥고 날이 덥잖아요. 그죠? 땀 흘리고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0.9% 소금물로 돼 있어요. 0.9%. 그래서 병원에 가면 닌겔을 주사 꼽아주지요? 그 0.9% 소금물이에요. 그러면 70kg 나간다 그럽시다, 내가. 우리 선생님 몇 킬로 나갑니까? 네, 70kg면 우리 몸에 물이 70%예요. 그러면 7, 7이 49kg. 그러면 한 50kg가 물이라고 치면은 50kg에 0.9% 염분이 있어야 돼요. 0.9%면 450g. 한 400에서 450g 염도가 항상 있어야만이 우리 몸의 조직에 부패가 안 일어나요. 우리 가래 뱉을 때 있나요? 가래? 아, 제가 어릴 때 제일 맛있었던 게 이거예요. 이 콧구멍 뭐면 어때요? 입이 짭짤하잖아요. 왜 코가 짭짤할까요? 가래가 균이 죽은 노폐물이니까 방부제로 소금에 절여놓은 거예요. 우리 안동 강고등 알죠? 뭘 절여놨어요? 그 잘 썩는 안동 강고 같은 것도 소금에 절여 놓으니까 안 썩는 거예요, 이게. 젓갈 같은 거 다 뭐에다 절여 놓습니까? 소금에 절여 놓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몸도 소금이 있어야 방부력이 기능이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소금을 안 먹으면은 또 다른 방부제가 설탕입니다. 오디나 딸기는 뭐 부나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금 하면 딸기 나옵니까? 그죠? 오디 곧 나오고. 이 방부제 살균이란 건 뭔가 하면은 항생제는 몸 안에 균의 세포 내 단백질을 파괴하는 방법이라면은 이 방부제는요 좀 특이해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 그 매실 갖다 이렇게 담습니까? 매실 담을 때 뭐 부어요? 왜 설탕 부을까요? 설탕을 부으면은 배추를 갖다가 소금에 절여 놓으면 소금이 배추 속에 들어가면서 배추의 물을 어떻게 해요? 빼가지고 배추가 찌글찌글하고 말려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방부 효과예요. 삼투압에 의해서 매실 한 푸대면 설탕도 한 푸대 넣어놓으면 이 설탕의 당분이 매실 속에 들어가면서 매실 속에 있는 영양분 체액을 갖다가 밖으로 빼내줘 버려요. 뭔 말인지 감이 잡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디나 딸기 이런 거 할 때 설탕을 딱 넣어놓으면 균이 되게 몸 안에 액체로 돼 있어요. 이 설탕이 균의 몸 속에 있는 체액을 쫙 빼가지고 균을 말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오디나 딸기를 잼을 만들어 놨을 때 설탕 넣어놨을 때 안 썩는 거예요. 그래서 꿀도 방부제고 뭐도 방부제요? 설탕도 방부제예요. 특히 이제 만일에 이제 당뇨가 심해져서 앞으로 욕창이 생겼다고 합시다. 심각해지겠죠. 그죠? 상처가 잘 안 아물어요. 항생제를 쓸 수도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욕창에다 뭘 썼을까요? 설탕을 부어가지고 묶어놓으면 거기 있는 균들이 말라 죽으면서 살이 차올라와요. 지금도 저 노인들 요양병원에 가면 막 욕창 생기고 지금 한참 더울 때 힘들겠지요.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알코올 같은 거 아니면 소주 좀 독한 놈 갖다가 그 솜을 이렇게 닦아주면 이제 그 주위에 시원하게 순환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다 이제 설탕 딱 부어가지고 붙여놓으면 염증이 어떻게 될까요? 균이 체액이 다 빨리 나가 말라버릴 수 있긴 해. 이제 살이 욕창이 안 생기게 되겠죠. 옛날에 우리가 항생제가 없을 때는 설탕을 항생제로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잘 필요 적절한 곳에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인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소금이란 것은 약성과 독성이 최고 강한 것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소금은 전해질이라 그래가지고 신경계에 에너지가 흐르게 해요. 소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자기계가 기능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항상 비실비실 그래요. 이게 눈이 자꾸 끼어 들어가요. 눈이 자꾸 끼어 들어가. 그 다음에요. 이 위를 움직여야 되는데 전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소화력이 가버려요. 근데 팔다리에 에너지가 안 흐르면 이제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막 저리고 더 심하면 쥐가 나고 남자들은 소금을 안 먹으면요 정력이 빵점이고 아주 생각도 없어버려요. 호르몬 대사가 안 되니까. 소금 안 먹는 사람들 소변 보세요. 오줌빨이 그냥 질질질 나오지 쫙 하고 이런 게 없어요. 소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 이제 소금을 너무 안 먹어가지고 방광이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다 큰 어른들이 기저귀 차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소변 힘이 없으니까, 방광을 움직일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소금 하나에 달려 있다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비싼 죽염 먹지 말고, 천일염 찝찝하다 가면 사나가지고 묵은 거 위에 간수 빠진 거 쐈잖아요, 다. 그죠? 그럼 갖다 위에서부터 먹으면 되는 걸, 오죽하면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뭐 약이 되든 독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요. 소금 그렇게 볶아 먹을 필요가 없어요. 볶을 때 나오는 그 가스 냄새는 염소 가스 냄새예요. 어차피 소금의 한 성분의 냄새이기 때문에 결합된 상태에서는 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곡식 먹는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나중에 보면 소금 문제. 이거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입력이 안 돼요. 입력이. 추울 때는 좀 되려. 이제 날은 더워지고 땀은 흘리고 소금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져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주 막 소금 덩거리 먹지 마시고 서서히 조금 높여가면서, 그죠? 시래기 같은 데나 이런 데 해서 좀 간간하게 해서 잡수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볶은 곡식을 먹는 이유는 이제 호르몬 대사가 깨지면은 몸 전체 리듬이 다 깨져 버려요. 근데 미네랄이 제일 많은 음식이 곡식이에요.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고소한 맛 나는 게 미네랄이 많은 거예요. 현미밥보다는 뜰깨가 더 안 고소합니까? 참깨도 고소하고, 그죠? 사람들 요새 다 커피 고소하지요? 커피 왜 그렇게 먹을까요? 미네랄 먹는 거예요. 커피도 미네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대개 식물의 섬유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소화기관은 섬유질 소화액이 0%, 제로다 이 말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섬유질 뭐 아무리 먹어도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 현미밥 왜 먹는데요? 현미 껍질 섬유질 속에 미네랄 먹자고. 하루 종일 씹어도 별 도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 미네랄은 이 세포 원형질 속에 갇혀 있는데 이놈은 타서 제가 돼야만 분리돼 나와요. 타서 제가 돼야만 분리돼 나와요. 태우려면 볶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식이 뭔지 아세요? 볶은 곡식이에요. 볶은 곡식. 무교병과 볶은 곡식이, 우리가 이스트 넣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먹는 떡, 볶은 곡식. 성경이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미네랄을 우리가 잘 섭취해야 체력이 돌아와요. 호르몬 대사가 잘 되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 미네랄을 현미, 우리가 검정쌀 밥해 먹고 화장실 가보면 그냥 나오죠. 옥수수 이제 좀 있어 나와서 먹고 가도 대변에 그냥 나오죠. 깨 같은 거 우리 뭐 요리한다고 맛있다고 깨 그냥 뿌려놓고 먹어봐야 대변에 그냥 나오잖아요. 왜요? 껍질 소화기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워야 돼요. 태우라 그런다고 그냥 쪄서 말려서 볶아놓으면 그 딱딱해서 먹어요, 못 먹어요? 또 이빨 깨졌다고 또 난리예요. 중요한 거는 이 볶을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불로 볶는 게 아니에요. 불로. 이걸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곡식을 쪄서 말려요. 그 다음에 한 달간 숙성이 필요해요. 숙성이란 건 뭔지 아십니까? 시래기를 갖다가 말리면 아침 저녁 기온 차이에 의해서 말라가면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금이 가요. 금이, 그죠? 크랙을 일단 내줘야 돼. 그거는 인간이 낼 수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아주 미세한 크랙이 가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내면. 그러면 볶기 전날 가가지고 물을 축여요. 물을. 롯데야 같은데, 우리는 롯데야 같은데 물을 축이면은 구리 이온이 좀 나오겠지, 그죠? 구리는 열 팽창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논물을 갖다 이렇게 쫙 축여놔요. 축여놓으면 이제 그 현미 쪄서 말린 껍질 속에 수분이 들어가겠죠. 예. 들어가서 그 이튿날 가면 이게 좀 습기가 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후라이팬에 볶아요. 그럼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전기기관차가 어떻게 해서 갑니까?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가 될 때는 물이 엄청나게 팽창되잖아요. 그죠? 그 팽창되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가듯이 이 곡식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열을 주면은 그 섬유질 속에 들어가는 수분이
수증기로 팽창되면서 곡식을 어떻게 해요? 터뜨려 버려요. 그래야 세포질이 다 터져가지고 곡식을 그 한 봉을 다 먹어도 배가 불러오지를 않아요. 누룽지 아시죠? 누룽지. 누룽지는 그냥 태운 거지. 물속에서 세포질을 터뜨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룽지는 먹고 나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러와 버려요. 볶은 곡식은 안 불러와. 그게 기술이에요. 태웠다고 해가지고 미네랄이 빠져나오느냐? 누룽지 별 도움 안 돼요. 이거 사실 우리 기업 비밀 공개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만들어 먹으라 이게요. 제대로. 우리도 어차피 손으로 해서 파는데 이 더운 여름에 3교대 4교대 공장에서 1시간씩 볶아봐요. 사람들 잡아요. 그렇잖아, 그죠? 이 더운데 불 앞에서 가스 마셔가면서 한두 시간 더 못 볶아요, 이게 제대로 만드는 방법이 안 되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먹었더니 딱딱하다 이러는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제대로 잘 만들어 먹고, 정 못 만들면 뭐 사 먹으면 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이왕 먹는 거 품질을 좀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 만들게 되면은 뭐 자녀들도 좀 줄 때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넉넉하게 좀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곡식을 먹어야 이 미네랄이 잘 들어와 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보신탕 안 먹어도, 뭔 말인지 알죠? 보신탕 안 먹어도 막 힘이 그냥 하늘을 찔러버리죠. 그래서 이 미네랄이 충분해가지고 에너지가 생기면은 체력이 어떤가 하면 아무리 더워도 더위를 안 타고 아무리 추워도 추위를 안 타요. 더워서 더위 타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추워서 추위를 탄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네랄이 잘 공급이 되고 호르몬 대사가 되고 피가 순환이 잘 되면은 12시, 2시 사이에 그 정오에 땡볕에 가서 아무리 일해봐요. 시원하지 더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볶아서 먹을 때 당뇨 환자는 그 나무가 탄 재에 물 부으면 잿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탄산칼슘이라는 K2CO3라는 그 화학 물질이 빠져나와요. 이거는 뭔가 하면 비누 만드는 원료예요. 옛날에 비누가 없을 때는 잿물에다 빨래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곡식을 먹으면 뭐가 들어가냐? 이제 잿물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혈관에 찌꺼기 기름과 결합이 돼가지고 재활용 비누가 돼가지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한두 달만 먹으면 목욕탕 가도 때도 안 나와요. 왜요? 혈관도 청소하고 체지방도 분해하고 피부로 나올 때까지 다 분해해줘 버려요. 미네랄이 충분하면은 호르몬 대사가 안정이 돼가지고 음식에 대한 욕구도 사라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잠자는 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온 병이기 때문에, 그죠? 뭐 급할 때는 우리가 수술도 하고 교통사고 나면 꿰매기도 하고 뼈도 맞춰야 돼요. 그러나 이 생활 방법은 70억이 다 똑같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우리 몸에 이 호르몬이 이 대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 호르몬 대사를 갖다가 나쁜 것이 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제 같은 거, 비누, 치약, 빨래하는 하이타이 뭐 이런 거 많잖아, 그죠? 뭐 그릇도 좀 너무 비닐 같은 화학 제품 이런 거 쓰는 거 이거 조금 멀리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내 몸의 호르몬 대사가 하는 일들을 교란시켜버려요.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 피의 생명력이 떨어져 버리고, 근데 이런 화학 물질을 어디에서 해결하는가 하면 간에서 해결해요. 우리가 간띠가 붙나 이러죠. 간덩이가 얼마나 큰지 압니까?
내 몸의 장기 중에 제일 커요. 1.4kg예요. 예, 평균 1.4kg예요. 그러면은 간은 오른쪽이 3개, 이파리가 왼쪽이 2개. 왼쪽은 간이 위장이 있기 때문에 2개인데 이 간에서 해독을 하려면은 위가 일을 하면 간은 일을 못해요. 간은 주로 밤에 해독 기능이 강화됩니다. 저녁에 위장에 음식이 꽉 차 있으면 간에 무리가 가버려요. 지금 우리 사모님 간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몸 안에 생기는 나쁜 것들을 다 해독해서 빼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저녁을 굶는 것이 마땅하겠죠. 얼마나 중요하면 100명의 의사를 찾기 전에 저녁을 굶으라 했겠어요. 우리가 이제 문화가 달라 그런데요. 우리가 해가 질 때가 되면 우리 어릴 때 보면 막 우리 어머니가 막 영선아 어디 있노? 밥 먹으러 와라 막 이랬다고요. 동네 다 불렀잖아요. 놀러 애들 다 밖에 나가 놓으니까. 우리는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 저녁 먹으라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해질 때는 우리는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를 해질 때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12시가 최고로 태양이 높이 뜨잖아요. 거기서 서쪽으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점심시간이 해질 때예요. 이해됩니까? 그 문화적 차이예요. 서산에 해질 때가 해질 때냐 가장 높이 뜬 상태에서 서쪽으로 기우는 해질 때나 그 차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오에서 멀지 않는 때에 2번째 식사를 마음껏 했다랍니다. 유대인들은 뭐가 없느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저녁 식사라는 것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침과 점심 먹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저녁을 안 먹으려면 주식이 되는 곡식을 잘 먹으면은 저녁을 넉넉하게 굶어도 허기가 앉아요. 근데 쓸데없는 뭐 채소, 과일, 고기 이런 거 먹으면 저녁이 허기져서 못 견뎌요.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사람의 주식은 곡식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송충이는 뭘 좋아 그래요? 솔잎하라면 끝나죠. 누에는요? 뽕잎 하나만 먹고도 1600m 되는 실크를 뽑아주고요. 당나귀는 마른 풀만 주면 40년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요. 인간은요? 주식이 곡식이에요. 주식이. 소화기관에 만든 음식이. 곡식만 잘 먹어주면 변부터 모양이 달라지고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가 70~80%가 대장에 있어요. 이것이 대장에서 발효될 때 내 몸에 자연 면역 기능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게 기초예요. 기초가 잘 돼 있으면 그 위에 어떤 걸 지어도 무너질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겨도 뭐 뜯고 수리하면 돼. 근데 기초가 안 됐을 때는요. 아무리 집을 잘 지도 결국은 크랙이 가고 집이 기울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을 잘 먹는 거는 생명의 기초예요. 생명의 기초예요. 곡식을 잘 먹는 것도 생명의 기초예요. 저녁을 치료를 위해서는 저녁을 굶는 게 아주 핵심이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칙적인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아이고 내 생활 다 정상인데 재수없어 걸렸으니까 내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수 좋아지는 뭔가 좀 하려고 그러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들 재수 좋아지는 약 찾다가 지금 다 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병이 중하고 위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뭘 좋은 걸 다 하면 돼. 뭘 좋은 걸 다 하기 전에 저녁 굶고 일찍 자는 것만 잘해봐요. 왜 일찍 자야 될까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은 초저녁 첫잠에 제일 많이 분비돼요. 그래서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12시 전에 2시간 자는 게 12시 후에 4시간간 맘먹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노인들 옛날에 새같이 자고 새같이 일어나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요. 참새 막 제적거리잖아요. 해가 서산에 아직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무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잠자러. 우리 몸이 자연의 일부잖아요. 선생님이 자연이거든. 그래서 자연을 보고 깨달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몸의 구조는 다 똑같잖아. 그죠? 인간은 어쨌든 곡식을 잘 먹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약은 뭘까요? 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침이에요. 침. 침보다 더 좋은 약은 없어요. 입에 나오는 침. 그래서 음식을 잡술 때 어떻게 잡어요? 음식에서 나오는 유익은 양에 있지 않고 입안에 머무르는 시간의 길이에 달려있다. 환자잖아요. 남는 게 시간인데 팔다리 운동을 못하면 씹는 운동이라도 제대로 좀 해봐야지요. 그죠? 앉아서 씹기 힘들면요. 누워서 씹으세요. 눈 감고. 예수님이 4,000명, 5,000명 먹였지. 그죠? 최후의 만찬 그림이 앉아서 식사하지. 그죠? 전부 가짜예요. 유대인들은 전부 누워서 먹어요. 오죽하면 우리가 누워서 떡 먹기를 하겠어요? 잘 채하는 떡도 누워서 천천히 씹으면 안 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팔다리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데 약할수록 우리가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입에 엮고 눈 감고 씹어보면 음식 맛이 환상이에요. 침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철저히 잘 씹어 드시고 저녁 굶고 이렇게 하면은 뭐 있던 병도 어디로 갔는지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잘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강의 듣는 분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금이 부족하면 호르몬 대사가 깨져가지고 볶은 곡식을 먹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곡식에다 소금 뿌려 먹는 정도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는 거. 내가 뭐 5g, 10g 따지지 말고 소금은 넘치면 배출돼요. 소금을 너무 안 먹으면 신장이 망가져요. 또는 신장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콩팥이 1시간에 2번씩 피를 걸러서 노폐물을 빼주지만은 콩팥 자체도 피를 통해서 생명력을 얻어야 되니까. 생명력이 안 가면 신장은 고사돼 버리거든요. 소금은 따가워서 됩니까? 설탕 부어야지. 욕창에는 소금을 부으면 안 되겠죠. 그 따가 못 견디죠. 그래서 이제 설탕을 갖다 이제 고대에는 다 썼어요. 요즘도 그래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어떤 데 하는가 하면 다제내생균이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너무 그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돼가지고 항생제를 쓸 수 없는 상태에서는 욕창이나 궤양에 설탕을 써요.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이제 들은 거 그냥 누가 하니까 따라간다 이래 하지 말고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필기 공부도 하고 실기도 하잖아, 그죠? 이건 내 몸 운전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내 몸 운전하는 거 배우니까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이제 아마 60이 넘어가면요, 아마 이게 이 호르몬 대사가 한번 꺾여가지고 세상에 뭐 맛있는 것도 없지, 뭐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욕구도 없지, 뭐 명예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이제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이때 아파버리면은 이 노년에는 돈이 있어도 건강이 안 따라주면 아무 의미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험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활 습관 바꿔가지고 건강시키는 게 노후 대책이에요. 네. 물론 내가 성경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은, 건강이란 것은 모든 종교를 초월합니다. 내일이 석가탄신일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오후 불식. 오후 불식. 스님들, 공부하는 스님들은 12시에 정오가 지나면 저녁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침, 점심 먹고 저녁을 안 먹는다니까요. 예. 아니, 공부하는 스님들만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거는 생명을 살리는데 뭐 종교와 교파가 뭐가 필요합니까? 물에 꺼진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고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묻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생명을 돌보는 것은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가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두 분 오늘 안 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소금 계속 지금 여름 돼서 땀은 더 흘리는데 소금이 모자라면 이제 그때는 퍼져버려요. 그래서 잘 지켜가지고 앞으로 더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밖에 없는 선물로 받은 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 각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